얼마 전까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배책을 만능보험이라면서 찬양하던 제가 오늘은 일배책이 안 되는 경우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분께도 제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발단은 주말에 온 한 통의 카톡이었습니다. 카톡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카톡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생기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럴 때는 임대인 배상 책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배책은 안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의 일배책으로는 가능하죠? 에? 일단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을 하면 되니까요. 전세 사는 사람은 거주하니까 그 사람의 일배책이 적용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배책으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고 가해자인 윗집에 구상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일배책도 배상 책임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니 왜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상해 같은 것에서는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잖아요. 그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해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은 6회차의 최악의 가해자 무보험차 상해편을 보시고 11회차 아파트 누수 1배책으로 남의 집도 보상, 우리 집도 보상편을 보신 다음 이 영상의 내용을 조합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손철수 팀장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해당 영상들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배책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집의 누수로 남의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경우죠. 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험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있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배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에 더해 일상생활이란 단어가 붙었으니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죠.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앞에 1번 사례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남의 집의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내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니까요. 얼마 전 은결 아빠님도 저와 비슷한 항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랫집은 보상해주면서 왜 나는 보상 안 해주냐고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라서 남만 보상해주고 우리 집은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더니 또 이렇게 항의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 과실도 일배책으로 무조건 보상된다고 하던데 왜 당신만 안 된다고 하냐고 화를 내시더랍니다. 저 고객분도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오해하신 분일까요? 옛날에 제가 올렸던 일배책으로 남의 집도 보상, 우리 집도 보상이란 그 영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내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한 겁니다. 바로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를 소개한 거죠. 그 영상을 만든 근거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아래쪽 댓글에 보면 서베이어, 즉 보험회사 조사자인 듯한 분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건만 저분의 지적처럼 해당 영상을 오해하신 분들이 꽤 많았군요. 이거 참. 내친 김에 더 나가서 설명해 볼까요? 만약 내가 이사를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사간 우리 집 2에서 남의 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면요. 설상가상으로 일배책 증권에 기재된 주택은 옛날 우리 집 1입니다. 보통 배서라고 하는데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 집 2로 변경해야지 우리 집 2에서 일배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일배책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약관을 그대로 해석하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옛날 우리 집 1이니까요. 다만 실무상으로 매매 등으로 새로운 우리 집 2로 주소를 옮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배서가 안 되어 있어도 일배책을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이건 역시 원칙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옛날에 살던 우리 집 2를 임대했는데
배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옛날 우리 집 1에 살던 임차인이 남의 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면요. 이때 아직 옛날 우리 집 1로 기재되어 있는 내 일배책으로 남의 집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우리 집 1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때에는 주택화재보험 등을 가입했을 때 붙일 수 있는 특별약관인 임대인 배상 책임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이제 55회차 부자는 보험에 들지 않는다의 영상을 다시 떠올려야 될 때가 왔군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소득이 커져서 회피할 위험도 커지니까 오히려 보험의 규모를 늘린다. 그 말 기억나시나요? 즉 이때는 일배책이 아니라 새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거기에 임대인 배상 책임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보죠. 그럼 임차인의 일배책으로는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배책은 배상 책임입니다. 일배책의 피보험자인 임차인이 가해자이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물을 틀어놔서 누수된 경우처럼 임차인이 확실한 가해자이면 모를까. 집에 노후로 누수가 된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인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일배책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카톡으로 문의하신 분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그분의 사례는 네 번째 사례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옛날 우리 집 1에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당연히 결론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일배책이나 임차인의 일배책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남의 집이 가해자인데 왜 나나 임차인이 가해자일 때 적용되는 일배책이 적용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상해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데 왜 일배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크게 둘로 나누면 남을 위한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로 구성됩니다. 남을 위한 담보가 오늘 말한 일배책과 같은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반면 나를 위한 담보는 배상책임 보험이 아닌 일종의 임보험이나 상해보험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해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배책처럼 내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피해자가 되었다면 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인 나를 보상해 주었으므로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근데 일배책은 나를 위한 담보처럼 임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담보 같은 배상책임보험이죠. 따라서 일배책은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아예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지도 않습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가해자이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상해 같은 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먼저 나에게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혹시 답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찾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올바른 답이 아니라 원하는 답만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에 2편씩은 올려야 진정한 유튜버라는데 저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구독자 5천을 넘기기 전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리는 반쯤은 성실한 유튜버가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아주시고요. 다음 편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